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개경과 맞닿은 송악산 자락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한 산길을 겁에 질린 한 남자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긁힌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져 너덜거렸습니다. 그의 뒤를 하얀 얼굴에 붉은 눈을 가진 분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분귀의 웃음소리는 산을 메아리치며 남자의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남자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분귀의 웃음소리는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귀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서며 숨이 찬 듯한 장난스러운 몸짓을 하며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참, 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숨 넘어가겠네. 몇 시간 전 황장군의 집을 떠난 소녀는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개경에 가면 네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악귀가 되어 가던 슬픈 얼굴의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부모님의 복수를 직접 하지 못한 마음을 다짐하듯 소녀는 혼잣말을 하며 개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걷던 소녀의 눈앞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을 지나면 드디어 개경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녀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녀가 마을에 들어서자 음산한 기운이 마을을 뒤덮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연유인지 낯선 이에 대해 경계하는 듯 소녀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 다들 왜 그렇게 겁먹은 얼굴이람?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소녀는 자신을 피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곤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텅 빈 마을을 가로질러 걷던 소녀의 눈에 낡은 초가집 앞에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세월의 무게에 굽어진 허리를 가진 노인은 낡고 오래된 긴 빗자루를 힘겹게 움켜쥐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마을이 맞나요? 마당을 쓸던 노인은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거는 소녀를 보고 흠칫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곤 이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곤 소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소녀를 잠시 훑어보던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마을이라네. 무슨 연유로 개경으로 가려 하는가? 노인의 질문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에게 꼭 갚아야 할 게 있거든요. 소녀의 대답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합니다. 그럼 이 산길 말고 저 아래 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나루터가 하나 나올 것이야.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돌아가야 할 것이네. 이 길로 가는 것보다 보름 정도는 더 걸리겠지만 지금은 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이야. 보름이요? 아이 참, 할아버지도 그럼 너무 늦잖아요. 왜 이 산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혹시 뭐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기라도 하나요? 소녀의 말에 노인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개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산길에서 자주 사라지고 있네. 사람들이 사라진다고요? 소녀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노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라는 듯 손을 아래로 내리며 말을 했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길은 여기 산길 아니면 상단이 가는 저 아래 길뿐인데 몇 달 전부터
이 길을 통해 개경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네. 처음에는 산 짐승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짐승의 짓이라기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다가 노인은 말을 하다 멈추고는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게다가 뭐예요? 소녀가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재촉을 하자 노인은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저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람의 비명소리도 아닌 처음 들어보는 섬뜩한 소리가. 노인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드는 듯 몸을 부르르 털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길로 갈 생각 말고 저 아랫길로 돌아가게나. 노인은 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걱정과는 달리 소녀는 무언가 흥미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겁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당황하며 소녀의 팔을 잡아 끌며 산길은 위험하니 다시 한번 아랫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가까운 산길을 두고 보름이나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산길로 가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소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노인을 바라보며 에이, 걱정 마세요. 제 한 몸 지킬 수 있어요. 소녀는 싱긋 웃으며 장난스레 힘쓰는 신용을 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겁없는 아이일세. 허나 목숨은 하나뿐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정 그 길로 가야 한다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거라. 노인의 말에 소녀가 고개를 저으며 바삐 가야 된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자 노인은 더 이상 소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고집센 아이로구나. 허나 너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개경으로 가는 산길은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올 것이야. 부디 조심하거라. 노인은 마지못해 산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일 다 끝나면 다시 들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로 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노인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소녀는 한참을 걸어 마을을 벗어나 낡은 표지석에 개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산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개경, 이 길만 지나면 드디어 도착하는 건가? 표지석에서 눈을 돌린 소녀는 표지석 옆으로 난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길은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가볼까? 소녀는 숨을 한 번 크게 쉬고는 표지석을 지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산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는 산 너머로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길을 비추던 빛마저 사라지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소녀는 길을 찾아 걸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길을 한참을 걷던 소녀는 순간 이상함을 느껴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좀 전까지 소녀의 귀에 울려 퍼지던 산짐승과 풀벌레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함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자 소녀의 주변이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안개 너머에서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녀는 검은 안개 너머로 느껴지는 피비린내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소녀를 덮쳤고 숨이 턱 막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침묵 속에서 소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기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은 마치 영혼을 빨아들일 듯 음산하게 빛났고 찢어진 입은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주술로 인해 사악한 사념들이 모여들어 형체화된 끔찍한 사념체로 오랜 시간 짙은 원함과 사악한 기운이 뒤섞여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자아내는 악귀로 화한 존재였습니다. 소녀가 침착하게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자 그녀의 몸에서 폭발하듯 강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와 소녀를 감싸던 검은 연기를 밀어냈습니다. 핏기 없던 소녀의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게 변했고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돋아났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검은 안개처럼 넘실거리며 빠르게 자라나 가냘픈 어깨를 뒤덮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분기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악귀는 소녀의 변화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분기로 변한 소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기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악귀의 공격을 피했지만 악귀의 손톱은 분기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분기의 뺨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짙은 피 냄새가 숲속에 퍼져나가자 분기의 심장은 더욱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분기는 고통을 뒤로하고 악귀의 팔을 낚아채어 길게 자란 날카로운 손톱으로 악귀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악귀의 몸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내 검은 연기가 다시 모여들며 원래의 형체를 되찾았습니다. 어머, 재밌는 능력을 가졌네요? 그 사이 원래 형태로 돌아온 악귀가 괴성을 지르며 분기를 공격했습니다. 얘 뭐야 진짜? 분기는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악귀의 공격을 뒤로 몸을 날려 피한 분기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악귀의 몸을 쉴 새 없이 조각을 냈지만 악귀의 몸은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다시 뭉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죽일 수 없는 건가? 분기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악귀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몸으로 끈질기게 분기를 몰아붙이고 있었지만 분기는 마치 바람처럼 숲속을 누비며 악귀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습니다. 분기는 악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악귀의 몸을 찢고 날카로운 이빨은 악귀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악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곧바로 반격하며 분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악귀가 괴성을 내지르며 분기의 팔을 움켜쥐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기는 악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 힘으로 날 죽일 수 있겠니? 분기는 자유로운 손으로 악귀의 얼굴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악귀의 머리를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크게 흔들리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악귀의 모습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분기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악귀의 몸에서 벗어나 먼지가 거치길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꺾인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거치자
희미하게 악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귀는 더 이상 악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먼지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악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분귀의 바램과는 다르게 악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분귀의 얼굴에서 난감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귀의 몸은 깊은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상처들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나지 않는 싸움에 분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변한 적은 없었는데 소녀는 분귀로 변한 시간이 길어지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악귀의 몸에서 뿜어나오던 검은 연기가 눈에 띄게 옅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보다 확연히 옅어진 검은 연기는 악귀의 약화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오, 약해지는 건가? 바로 그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던 악귀의 입에서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말도 할 줄 알아요? 왜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악귀의 말에 분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참, 뭘 물어보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목이나 내놔요. 분귀는 지체 없이 악귀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더 회복하기 전에 끝내야 해. 분귀는 악귀가 더 회복되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목덜미를 향해 손톱을 휘둘렀습니다. 악귀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분귀의 손톱은 악귀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악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비명에도 멈추지 않고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검은 피가 숲속에 흩뿌려졌고 악귀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분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분귀가 어깨에 박아놓은 손톱을 찢어 발기듯 빼내자 악귀의 팔이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악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나와 떨어졌던 팔이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귀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보이는 순간 팔을 회복하던 검은 연기가 예전처럼 빠르게 뭉치지 못하고 마치 덫에 걸린 듯 허공에서 흩어지며 몸부림쳤습니다. 악귀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분귀의 손톱이 악귀의 심장을 꿰뚫자 악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폭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분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분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러자 분귀의 얼굴이 어느새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귀와 싸우던 섬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긴 소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소녀는 등 뒤에서 날카로운 살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스치듯 지나갔고 소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급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저씨들이 왜 이런데요? 저 화살만 보면 경기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젠장, 악기가 사라졌군. 소녀는 남자의 말에 눈썹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아저씨들이 그 못생긴 악기를 조종하던 분들이세요? 어쩐지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니. 이렇게 깜짝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저 오늘 운이 좋은가 봐요.
남자는 그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소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의 계획을 방해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내 녀석 요기가 흘러넘치는군. 널 제물로 바치면 주인님께서 꽤나 기뻐하시겠어. 소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남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날 제물로 바친다고? 아저씨들 취향 참 독특하시네. 나 맛 없을 텐데. 게다가 방금 그 악기도 내가 혼내줬는데. 아저씨들은 어림도 없겠다. 그쵸? 순간 소녀는 다시 분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소녀의 변화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무당이 아니네? 남자들은 소녀를 무당으로 생각한 듯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2차전을 시작해볼까? 아저씨들 준비되셨죠? 분귀는 씩 웃으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분귀의 짐승 같은 힘과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분귀의 손톱은 남자들의 몸을 찢고 날카로운 이빨은 그들의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저씨들 피냄새 진짜 끝내주는데? 더 진하게 만들어줄게. 기대해도 좋아요. 섬뜩한 분귀의 미소에 거기 있던 검은 무복의 남자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뒷걸음을 쳤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멀었는데. 분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을 울리는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겁에 질려 사색이 된 채 몸을 떨며 뒤에 서 있던 마지막 검은 무복의 남자는 분귀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쳐다보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저씨 어디 가요? 저랑 더 놀아주도 가셔야 하는데? 분귀는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분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분귀의 몸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의 바로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이제 아저씨는 제 거예요. 달리던 남자의 옆으로 분귀가 갑자기 나타나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분귀의 가벼운 발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는 얼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폐 깊숙이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 모든 감각이 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남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남자 앞으로 분귀가 나타났습니다. 분귀는 쪼그려 앉아 흡투성이가 된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진 남자의 눈동자에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거참, 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숨 넘어가겠네. 제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분귀는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려 온몸을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분귀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살려달라고요? 좋아요. 아저씨들이 누군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 살려줄게요. 분귀의 섬뜩한 제안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분귀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하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듯 까딱거리며 섬뜩한 빛을 발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높은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만 알고 그 사람들이 준 부적과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이 산에 묻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적을 땅에 묻고 나서는 아침에 산에 가면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 그 사람들을 산 아래로 옮겨준 게 다입니다. 분귀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까 주인님, 여기 이런 말은 뭐예요? 남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분귀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말을 한 사람이 여기 책임자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운반책이라고. 소녀는 아까 검은 옷의 남자들 중 자신을 음흉하게 바라보며 침을 흘리던 주인님 운운하던 남자를 제일 먼저 반으로 갈라버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 음흉한 아저씨? 분귀는 입맛을 다시며 아쉽다는 표정으로 기억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분귀의 표정을 살피던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으니 살려주시는 거죠? 분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멱살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분귀의 눈치를 보다 뒤로 돌아 달려나가려고 하는 순간 푹 남자의 가슴에 5개의 손톱이 배를 뚫고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돌려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다 말했는데 분귀는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 말을 듣고 가셔야죠. 그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가셔서 제가 오해했잖아요. 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벌 받은 셈 치세요. 그럼 이만 총총. 분귀는 마치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듯 살금살금 거리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곤 씩 한번 웃고는 남자를 뒤로 하고 왔던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소녀로 변한 분귀는 악귀와 싸우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스산한 새벽 공기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부적을 묻었다는 곳을 찾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묻힌 곳을 한참을 파자 거기에는 검게 변한 부적과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더니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옅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낡고 허름한 초가집 담 너머로 쌀이 빗자루 쓸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부정한 허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힘겹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의 빗자루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굽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에 빛이 스치며 멀리 개경으로 향하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찾은 것인가? 노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쩔 텐가? 노인의 입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온 말은 빗자루에 쓸려 흩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꼿꼿하던 노인의 허리가 다시 구부정해지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여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빗자루 소리만이 다시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개경 외곽의 폐사당.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짙은 안개에 휩싸인 폐사당은 음산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빛바랜 단청은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잡초무성한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둥 두둥 어둠을 찢듯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음산한 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端至产妇巨邪念成鬼行
王者断指残血符咒怨魂具邪念成凶鬼心前抽诅咒 희미한 촛불 아래 중년의 무당이 넋을 잃은 듯 미친 듯이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깡마른 손으로 낡은 북을 쉴 새 없이 두드리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주문이 거듭될수록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지고 퀭한 눈에는 섬뜩한 살기가 맴돌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은 그녀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렸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는 마치 무덤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무당이 앞에 놓인 부적에 둘러싸여 있는 향로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향로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짙어질수록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주문은 점점 더 빠르고 격렬해졌고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섬뜩하게 울려 퍼지던 북소리가 멎었습니다. 한참을 북을 치던 무당의 입에서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왜 나를 방해할 것이냐? 허공을 향해 내지르는 무당의 말 너머로 장난스러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이나 내놔요. 앳된 소녀의 말이 무당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断指缠符具邪念成鬼形，王者断指缠血符咒怨魂具邪念成凶鬼形，欠抽诅咒。 무당이 다급하게 북채를 들고 다시금 가열차게 북을 치기 시작하자 향로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컷 찢어지는 듯한 괴능과 함께 무당이 치던 북면이 갈라지며 무당의 입에서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를 토해내던 향로는 탁한 숨을 뱉듯 꺼져갔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악귀의 눈으로 엿본 하얀 얼굴에 소녀를 떠올리며 입술을 적신 피를 닦았습니다. 断指怨念灵鬼 귀영을 상대하는 요괴라. 무당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듯 폐사당 안으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모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대모라 불리는 무당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향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염이 사라진 듯하니 송악산에 연락을 하거라. 그리고 하얀 얼굴의 계집을 잡아오라 해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할 것이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서는 순간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를 밀치며 폐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남자는 섬뜩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폐사당 안을 둘러보다 무당 앞에 찢어진 북을 발견하더니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모님 신기가 약해지셨나? 영 신발이 안 받는가 봅니다. 남자의 비아냥거림에 대모라 불리던 무당은 두 눈을 매섭게 치켜뜨며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귀,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대모님 신발이 딸려 힘드신데 혹여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실까 걱정되어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여전히 입이 가볍구나.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에게는 신벌이 따르는 법 똑똑히 기억해둬라. 내 놈의 경솔한 혀가 내 놈의 목을 올가맬 것이다. 무당의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폐사당 안을 울리자 주변의 공기가 매서운 한기가 들이우듯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섬뜩한 무당의 말에도 야귀의 얼굴에서는 장난기의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섭다는 듯 몸을 뒤로 살짝 물리며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쿠 대모님 그렇게 강렬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부끄러워 얼굴이 타들어갈까 걱정됩니다.
남자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올려 대모의 눈을 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자의 능글맞은 태도에 무당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그녀의 모습에 폐사당 안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숨막힐 듯한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모님,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말에 무당은 야귀를 쏘아보던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려 폐사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야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무당은 싸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장난은 나중에 갚아주마. 야귀는 씩 웃으며 지나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대모님. 폐사당을 나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멀리서 짐승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다다른 그들은 숨을 고르며 아래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피 냄새는 역겨울 정도로 진했고 짐승의 포효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언덕 아래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고 거대한 흑호는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듯 검은 무복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날카로운 발톱에 찢겨나간 팔다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허공에 흔들리고 뜯겨나간 살점들은 핏물에 젖어 땅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모님. 그곳엔 새하얀 가면을 쓴 남자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면 뒤로 드러난 남자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모는 싸늘한 시선으로 가면 쓴 남자를 흘끗 올려다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까지 불러들이다니 꽤나 급했나 보군. 남자는 대모의 도발적인 말에도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시선이 가면 속 남자의 차디찬 눈과 부딪히자 마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옆에 있던 야귀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시선을 거둔 대모는 야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힘이 필요하면서도 이런 무례를 참을 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야. 가면 쓴 남자는 대모의 차가운 말투에 고개를 숙여 어깨를 들썩이는 야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면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낀 야귀는 어깨를 으쓱하며 괜시리 딴청을 피우며 가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야귀의 그런 모습에 가면 쓴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모에게 말했습니다. 대모님의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사과란 단어가 흘러나오자 순간 야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야귀를 향해 가면을 쓴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대모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화를 푸시고 시작하시지요. 가면 쓴 남자의 단호한 태도의 대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언덕 위로 나아가 섰습니다. 대모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자 흑호와 검은 무복의 남자들이 여전히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사들이 흑호의 발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그 자리는 금세 다른 무사들로 채워졌고 그들은 검과 창으로 끊임없이 흑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두꺼운 가죽에 막혀 튕겨져 나갈 뿐 흑호에게 작은 상처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검은 무복의 남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흑호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오직 흑호가 이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움직임을 봉쇄하는데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흑호의 동선을 차단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의 맹렬한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데모는 감정 없는 얼굴로 낮고 섬뜩한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데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섬뜩한 기운의 주문이 언덕 아래로 퍼져나가자 빠르게 움직이던 흑호가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이 흑호의 발을 움켜쥔 듯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쩍 갈라지며 흑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힘겨워지자 흑호는 당황한 듯 길게 포효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발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흑호의 움직임이 둔해지자 검은 무복의 남자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어 창과 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공격은 흑호의 두꺼운 가죽에 막혀 작은 상처 하나 내지 못한 채 튕겨나갔습니다. 흑호의 분노에 참 포효가 울려 퍼지자 달려들던 검은 무복의 남자들은 귀를 틀어막으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언덕 위에서 주문을 외우던 데모는 몸이 휘청이며 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억누르던 주문이 약해지자 흑호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무사들을 향해 날카로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흑호에게 가까이 다가섰던 수많은 무사들은 흑호가 휘두른 날카로운 발톱에 의해 조각조각 찢겨져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면 쓴 남자가 야귀에게 손짓을 하자 야귀는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언덕을 박차고 날아올라 흑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기분 나쁜 기운을 느낀 흑호는 언덕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귀는 한달음에 흑호에게 다가서며 공격을 가했고 흑호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러 맞받아 쳤습니다. 흑호의 앞발이 야귀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자 야귀는 재빠르게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흑호의 옆구리를 칼로 그었습니다. 강! 쇠와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치듯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귀의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신수의 힘을 가진 대호란 건가? 야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단단하기만 하던 흑호의 가죽 사이로 얇은 붉은색 선이 그어지며 짙은 붉은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야귀는 언덕 위에서 주문을 외우던 데모를 올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 신발이 떨어진 건 아닌가 보네. 킥킥.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 흑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흑호가 야귀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언덕을 바라보며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던 야귀는 갑작스러운 흑호의 공격에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흑호의 날카로운 발톱이 공기를 가르며 야귀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야귀는 즉시 몸을 굴려 공격을 피한 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흑호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뺨에는 어느새 얇은 선이 그어지며 붉은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된장 되질 뻔했네. 야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등으로 뺨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야귀의 귓가에 흑호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야귀는 방금 전에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빈틈을 보였다간 순식간에 갈갈이 찢기겠는데. 크르르. 흑호는 자신의 공격을 피한 야귀를 잔뜩 긴장한 채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숲속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야귀를 향해 달려들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야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흑호의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했고 그 기세를 몰아 재빠르게 반격했습니다. 야귀의 검이 번뜩이며 흑호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지만 흑호는 날렵하게 머리를 숙여 공격을 피하며 피 냄새에 흥분한 짐승처럼 더욱 흉폭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흐르릉. 야귀는 흑호의 맹렬한 기세에 밀려 뒤로 물러나며 간신히 검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지만 좀 전까지 웃음을 머금던 얼굴은 어느새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덕 위에서 주문을 외우던 데모의 손짓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섬뜩한 기운이 사라지며 크코를 짓누르던 압박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크코는 자신을 억누르던 힘이 사라지자 강렬한 기세를 내뿜으며 야귀를 몰아붙였습니다. 뭐야?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넘치는 거야? 야귀는 당황하여 소리치며 흑호의 강력해진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면 쓴 남자는 데모가 주문을 멈춘 걸 눈치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흑호와 야귀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흑호의 날카로운 발톱이 야귀의 손을 스치자 야귀는 검을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흑호는 기회를 놓칠세라 야귀에게 달려들었고 야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며 흑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크앙! 예상치 못한 야귀의 행동에 흑호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동안 야귀는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흑호는 맹렬히 몸을 비틀고 꼬리를 휘둘러 야귀를 떨쳐내려 했지만 야귀는 마치 뿌리를 내린 듯 흑호의 목덜미를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흑호의 울부짖음과 야귀의 거친 숨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된장,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야귀는 흑호의 털을 꽉 움켜쥐고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발광하듯 움직이던 흑호의 움직임이 점차 잦아들자 야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부적으로 둘러싸인 단검을 재빨리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아껴뒀던 건데 내 놈에게 써주마. 야귀가 외치며 단검을 흑호의 목덜미에 꽂았지만 단검은 흑호의 두꺼운 가죽에 막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단검을 감싼 부적의 글씨가 붉게 타오르며 사라지자 단검은 마치 두부를 자르듯 흑호의 가죽을 뚫고 목덜미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흐악! 흑호는 고통에 찬 비명을 토해내며 몸부림쳤지만 이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야귀는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뒤질 뻔했네. 이 녀석 생각보다 훨씬 강한데? 야귀는 숨을 고르며 언덕 위에 데모를 노려보았습니다. 흑호의 힘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데모의 소행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모는 그런 야귀의 시선을 무시하듯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가면을 쓴 남자와 데모는 언덕을 내려와 야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데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데모님 어쩌죠? 제가 죽기를 바랬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화병 도지시는 거 아닙니까? 킥킥킥. 데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그 천박한 입은 언제쯤 다물 생각이냐? 데모는 가면 쓴 남자가 옆에 있어서인지 더 이상 이렇다 할 말 없이 품속에서 붉은 부적을 한 장 꺼내들어 흑호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흑호의 심장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와 부적에 스며들었습니다. 흑호의 육체는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고 곧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면 쓴 남자는 데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모님, 이 힘은 앞으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야귀를 잠깐 바라보더니 곧바로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자 야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가면 어떡해요? 야귀는 비틀거리며 가면 쓴 남자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데모는 그들이 사라진 곳을 응시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곧 너희들의 진짜 역할을 알게 될 것이다. 데모는 흑호의 힘이 담긴 부적을 품속에 넣고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흑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숲속에는 빛이 밀려와 어둠을 밀어내며
새벽에 흔적을 지웠습니다. 한편 소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남자가 말한 땅을 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